한양여자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캐드2 9주차 2차시 수업 연속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평면도 조닝과 동선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지금 이제 3D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생긴 공간인지 한두 컷 보고 그 다음에 평면, 천장, 인면 컬러링 보면서 전체적인 오피스의 분위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입구인데요. 아까 그 라운드로 된 부분 평면도로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 방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자동문이 있고요. 오토도어가 있고 입구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오피스 디자인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로고 컬러나 그 다음에 CI 컬러가 있어요. 그런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입구부터 그 회사 이미지를 확실하게 좀 알려주는 그런 디자인을 좀 선호하고 있긴 한데요. 제가 아까 1차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최근 선호도를 보면은 이제 오피스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오피스가 아닌 공간처럼 보이게 뭐 미술 작품을 전면에 배치한다든지 좀 재밌는 리셉션 공간을 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회사 뭐 사명이나 로고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작게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보일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약한 손님들만 방문을 한다든지 뭐 지금 외부에서 뭐 바로 그 들어와서 업무를 보지 않아도 되는 회사들은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대부분의 뭐 그 업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약된 사람들, 약속된 사람들만 미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큰 로고 디자인이나 간판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1층에 있는 그 오픈된 공간들, 일반인들한테 오픈된 그 서비스나 홍보를 위해서 제공하는 공간들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업무 공간까지는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두고 업무 공간을 따로 두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로고가 크게 들어가는 좋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손님이 굉장히 많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의 미팅이 많다 할 경우에는 크게 확인을 해서 바로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뭐 입구 디자인이나 로고 디자인을 하면 좋고요. 아무튼 우리가 뭐 명함을 받는다던가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 그 색깔만 보면은 색상을 통해서 어떤 회사인지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컬러 계획에 들어갑니다. 계속 네이버 얘기하게 되는데 뭐 네이버 하면은 무슨 색깔 떠올라요? 초록색 떠오르죠. 다음 하면은 빨강, 파랑, 노랑 뭐 이런 식으로 좀 원색들 생각이 나고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거 뭐 게임 회사 뭐 이런 데는 어떤 데는 오렌지 컬러가 딱 느껴지는 데도 있고 애플 하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양색이죠. 그런 식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색깔들이 있거든요. 그런 색상들을 리셉션 공간, 엔트런스 공간에 써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지가 훨씬 빨라지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오피스 공간에서는 좀 계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직원들 미팅하거나 그 다음에 외부 손님이 왔을 때 간단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뭐 여기서 식사를 한다든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최근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컬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요즘 디자인보다는 가라앉고 칙칙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도 이렇게 디자인 하다 보면 이런 색깔 선호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조금 더 가벼운 색상으로 디자인을 하면은 좀 젊은 분위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고요. 리셉션에서 그 바깥쪽에서 라운드된 벽이 이쪽 그 직원 휴게 공간에서 그대로 벽체로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천장 디자인이 어렵다고 했던 게 이런 부분들 기존 이제
건물에 가지고 있던 천장에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디자인을 잡았는데 이제 각도 잡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조물을 둬서 루버를 만들어서 속에서 조명 기구가 다이렉트로 보이진 않게끔 그렇게 디자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이런 오피스 큰 건물에 이렇게 임대를 들어오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그대로 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는 계약 조건이 거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기존 구조물을 막 철거해서 쓸 수가 없고요. 그 위에 덧붙여서 나중에 철거가 용이하도록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덜 가도록 하는 디자인들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업무 공간 디자인할 때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면도 대략 컬러링 한 건데요. 대부분의 업무 공간에는 메인 공간은 마감재 자체를 카펫을 굉장히 많이 써요. 카펫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업무 공간에서 가장 카펫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음이 적기 때문에 써요. 여러분들 구두 같은 거 신고 타일 바닥이나 마루 바닥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다른 사람 업무하는데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딱딱딱딱 소리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음 때문에 카펫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그냥 쭉 롤로 까는 카펫을 썼을 경우에는 오염이 생겼을 때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타일 형태로 된 카펫 타일을 가장 많이 써요. 카펫 타일을 많이 쓰고 소음도 잡아주면서 먼지도 안 나는 그런 항균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쓰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자재 설명하면서 설명해 줄 텐데 요즘 약간 PVC 계통, 그러니까 뭐 그 카페트는 패브릭으로 되어 있잖아요. 섬유로 되어 있다면은 약간 비닐 조직으로 된 그런 바닥재도 많이 쓰거든요. 대표적인 회사가 본론이라는 데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롤로 깔지만 오염에 강한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거 공간, 상업 공간에서 주로 썼던 마감재에 대해서 좀 한번 배웠다면 업무 공간에서 주로 쓰는 마감재에 대해서도 한번 컬러링 할 때쯤 아니면은 바닥 계획할 때쯤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간은 거의 카페트를 깔고요. 여기는 기존 피타일 사용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마감재 자체를 피타일은 뭐냐 하면 피타일은 소음은 좀 잡아주기 힘들고요. PVC, 그러니까 우리 장판같이 생긴 그런 비닐 계통을 조각조각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안 들겠죠. 청소가 굉장히 쉽겠죠.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굉장히 소음에 중요한 데라면은 카페 타일을 많이 쓰고요. 여기 입구 같은 경우에는 우드 패턴의 PVC 타일을 써서 입구 부분만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해줬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또 대리석 느낌의 P타일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 대리석을 붙이고 실제 마루를 붙이고 하면 좋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이 공간을 나갈 때 임대 계약이 끝나서 나갈 때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또 되게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타일이나 마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높낮이가 생기겠죠.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턱이 생기게 돼요. 바닥에 높낮이가 생겨서 이 PVC 타일 쓰게 되면은 거의 두께를 갖지 않거든요. 굉장히 얇아요. 뭐 3mm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비용도 물론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 대한 계획, 마감재 계획은 평면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요. 근데 여기 이게 조금 보세요. 모니터를 옛날 걸 막 갖다 놨죠. 요즘 이런 모니터 안 쓰죠. 그럼 모니터 자체 같은 거는 이따 나중에 한번 같이 바꿔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천장도인데 천장도는 이제 마찬가지로 원상복구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천장을 그대로 다 씁니다. 다 쓰고 디자인을 바꿔주는 거는 이 입구 쪽만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입구 쪽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등기구를 추가하는 거는 회의 공간과 임원실에만 좀 보조 조명을 더 추가를 하고요. 나머지 공간들은 어때요? 나머지 공간은 전체 그냥 기존 건축에서 쓰는 조명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부분만 조명을 더 추가로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한번 같이 이렇게 배웠을 텐데 우리 강의실에 있었던 천장 있죠? 흰색에 이렇게 막 무늬가 들어있는 거 그걸 이제
흡음 텍스라고 하는데 그 텍스로 마감되어 있는 이 천장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텍스 흡음 텍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뭐 소리가 울리지 않고 흡수되는 거 첫 번째. 네, 두 번째 한 조각조각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어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모듈에 따라서 부분 교체하기가 쉽다는 거. 세 번째는 비용이 싸다는 거.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 그런 장점들 때문에 업무 공간에 보통 텍스 되게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이 병원 같은 데 가보더라도 거의 이런 거 되게 많이 썼을 거예요. 이제 유지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텍스 천장을 그대로 쓸 거고, 이런 모듈을 맞춰서 나중에 이렇게 구멍을 뚫었을 거 아니에요. 매입등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매입등 쓴 부분의 텍스만 새 걸로 교체해 주게 되면은 이런 구멍들을 또 쉽게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장은 이렇게 계획이 대략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천장도에 이제 들어가는 등기구 굉장히 심플합니다. 간접 조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보닉이라고 하는 그냥 그 일반 업무용 조명 좀 들어갈 거고요. 다운라이트가 사이즈별로 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등기구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그릴 때 어려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여기서는 조금 빠졌는데요. 이쪽에 조금 디자인이 더 들어가 있어요. 실제 평면도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인면도. 인면도는 여기 키플랜을 뒀어요. 어디 인면인지 번호로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구 쪽 자동문 쪽 인면 하나. 그 다음에 들어와서 리셉션 보이는 쪽 인면 하나. 그 다음에 사장실, 부사장실 인면 하나. 그래서 인면도가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실 내부에 회의실의 벽면, 그 다음에 사장실의 벽면 디자인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큰 건 도어 디자인, 뭐 유리 디자인, 벽면 디자인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인면도에서도 인면도를 지금 똑같은 게 이렇게 두 가지 있죠. 마감재를 달리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드 느낌 나는 걸로 할 것인지, 이렇게 패브릭 느낌 나는 걸로 할 것인지, 똑같은 인면에 두 가지로 제안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미팅 공간, 직원 휴게 공간 쪽에 인면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파티션들은 그 직원 공간에서 봤을 때 휴게실 미팅룸 들어가는 공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팅룸에서 한쪽 벽면, 이쪽 벽면,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 된 벽면. 그래서 이제 라운드 표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조금 약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컬러링 할 때 이 라운드 표현하는 것도 좀 한번 보여줄게요. 인면도에서도 보조선 그려서 라운드 느낌 나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꼭 매핑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퍼니처 계획이에요. 이게 회의용 가구가 또 따로 들어가고요. 임원용 가구가 따로 들어가고, 직원용 가구 들어가고, 휴게용 가구 따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구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굉장히 딱딱 사이즈가 모듈화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파티션하고 딱딱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회의할 수 있는 의자 이렇게 돌려서 팀원끼리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두고요. 책상 사이즈도 그 팀장급과 그 다음에 일반 사원과 좀 사이즈를 달리 두고요. 개인 수납 공간의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제 실장 팀장급이 앉아 있으면은 간단하게 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또 따로 붙어 있기도 하고요. 이쪽에 서류 놓는 공간들이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가구 계획 자체가 직원 공간, 그 다음에 임원 및 회의 공간, 그 다음에 휴게 공간 이렇게 퍼니처 플랜이 나눠지게 되는데, 직원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인체공학 수업 들을 텐데 그 업무 할 때 가장 기능적으로 유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오랜 장시간 앉아있기 때문에 의자나 이런 것들이 편해야 돼요.
요즘 거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상 자체가 이제 모션 데스크 같은 것도 많이 쓰거든요. 이따가 한번 홈페이지에서 보여줄 텐데, 모션 데스크 쓰게 되면은 뭐 서서 일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 높이 자체가 본인 신체 사이즈에 맞게 조금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그런 가구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의자 높이로만 조절을 했다면 요즘은 데스크 자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거의 컴퓨터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들을 적용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임원 및 회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렇게 권위적인 가구 배치에서는 좀 탈피해요. 뭐 임원용이라고 해서 책상도 커지고 의자도 커지고 이런 그런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고요. 오히려 직원들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취향이 잘 묻어 있는 그런 가구들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가구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직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본인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적인 가구를 선택을 한다면 뭐 임원이나 대표급으로 갈수록 외부 미팅이나 외부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책상에서 많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미팅룸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책상을 굉장히 가볍게 줄이고 미팅 공간을 개성이 드러나게 디자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업무 공간을 굉장히 축소한다든지 뭐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요. 하지만 구분은 해줘야 되고요. 근데 휴게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 직원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디자인 자체도 조금 재미있는 거.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도 뭐 청소가 용이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로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먹는 경우에는 그 티테이블 스타일이 아닌 뭐 진짜로 이렇게 식사가 가능한 그런 사이즈의 식탁을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공간에 맞는 가구들을 넣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뭐 디자인 사무실도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은데 저녁 시간에 야근 끝나고 뭐 어디 딱히 뭐 어디 가서 회식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우리 사무실을 이용해라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뭐 빔 프로젝트 틀어놓고 영화를 같이 보면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휴게실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외부에 그 커피 이렇게 마시러 다니면서 시간적으로도 뺏기고 비용적으로도 많이 어, 뭐 그렇잖아요. 커피 값이 밥값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경우도 있어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거의 커피숍 수준의 카페테리아를 만들어 놓는 그런 오피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맥주바 같은 거 만들어서 얼마든지 저녁 때 직원끼리 뭐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 3년 전에 식품 식자재 수입하는 회사 그 임원 공간, 이제 대표이사 공간하고 바깥에 테라스 공사를 좀 했는데 그 테라스 쪽에 아예 직원들 밤마다 와인 파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휴게 공간에 대한 가구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좀 재미있게 한번 구성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색채 계획인데 색채 계획이나 마감재 계획은 아주 지금 간단하게 제안을 해놓은 거예요. 메인 로고 컬러 같은 거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드 썼는데 이런 것들은 마감은 같이 좀 한번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백페인트 글라스라는 게 있어요. 4번, 5번. 입구 쪽에 엔트런스 공간에 썼던 건데 이거는 투명 유리 뒤쪽에 페인트를 도포해서 전면에서 봤을 땐 유리지만 내가 원하는 컬러가 다 비쳐서 나오게 만든 백페인트 글라스라는 재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컬러를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이 있기 때문에 조명을 받았을 때 일반 도장면보다는 조금 더 좀 화려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공간 할 때는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백페인트 글라스는 회의 공간 같은데 그
화이트보드 대신에 많이 쓰거든요. 화이트보드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백페인트 글라스가 요즘 많이 나와요. 광을 좀 줄여서 눈부심 좀 적게 한 것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건 이제 제한할 때 대략 공사는 며칠이 걸리는지가 제한이 돼야 되는데, 이런 오피스 공간에서 이런 공정표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지금 단독 본인 단독 건물에 단독 지금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다른 공간에서 한 층에도 여러 사무실이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런 데는 낮에 공사를 거의 못 하게 됩니다. 소리 나면 다른 입주사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의 야간 공사,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로 자재 같은 것도 올릴 수가 없어요. 그 업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텐데, 자재 올린다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잡아 놓는다거나 한 대 못 쓰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다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업무 시간 전후로 자재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소음 나는 공사도 메인 업무 시간 다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공사지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캐드 시간이니까 이런 업무 공간 전반에 대한 얘기는 조금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공정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프로젝트 할 때, 이제 지금도 여러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정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관리 이런 수업에서 이런 공정표 얘기들 많이 배울 거예요. 어쨌건 간에 우리 전공 자체가 우리가 캐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스케치만 하는 게 아니고, 스튜디오만 하는 게 아니고, 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모든 과목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조금 모르고 부족했던 거를 다른 수업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장도 그리면서 조명도 되게 어렵고 그랬지만, 또 조명 수업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그 조명 수업에서 어,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배우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천장도를 그릴 때 또 다른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표, 마감재 부분, 가구 계획 부분 이런 것들이 가구 디자인, 조명 디자인, 시공 관리, 그 다음에 마감재 이런 거 다 우리 배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어, 점점 퀄리티 있는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평면도하고 천장도만 캐드 화면으로 살짝 보여줄게요. 평면도 이렇게 그릴 건데, 지금 이 평면도에서 제일 어려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배들 사례를 보면은 여기 이제 입구 쪽 제일 어려워하고요. 여기가 라운드가 안 맞아요. 딱 그 반지름이 3,500짜리인데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추는 거 조금 제일 어렵고요. 이거랑 요것만 맞춰놓으면 천장도까지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존 건축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건축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어려워요. 요 창틀 그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런 창틀만 잘 그려놔도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이제 오늘은 큰 틀만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H빔이라고 있는데, 이 H빔 구조물 그리는 거 이런 거 어려울 거고요. 요거는 지금 이 부분은 이번 차시에 그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리게 되면은 이 부분 조금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지금 다 창틀이기 때문에 이 창틀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가장 큰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H빔이라고 하는데, 요 빔의 자리만 잘 잡아 놓으면은 나머지 여기에 맞춰서 구획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천장도는 이제 우리가 안 그려봤던 이 텍스와 모듈 천장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아까 제안서에 있던 천장 디자인에서 조금 달라졌어요. 이 부분이 조금 디자인이 하나 더 생겼고, 아까 천장도에선 임원 공간 같은 경우에는 텍스 그대로 뒀었는데 나중에 미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 여기까지는 조금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디자인을 최대한 넣어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천장도 그리면서는 이런 우리 간접 천장, 간접 조명에 대한 거, 아파트 할 때 살짝 해보긴 했지만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접 조명에 대한 거 한번 같이 볼 수 있고, 이렇게 단천장에 대한 거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각 공간별로 천장고가 지금 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장고에 대한 체크 같이 한번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기구가 아까 제안서보다는 한두 가지 조금 늘었죠. 천장도에 대한 디자인을 조금 더 보완해 달라는, 아까 제안서는 첫 번째 제안서고요. 이거 도면은 미팅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된 도면이라 이 도면을 기준으로 그리긴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그 메인 천장에 대한 거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 천장에 대해서 그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될 거니까 천장도 그릴 때 이번에 조금 머리 아프고 힘들 거거든요. 천천히 같이 한번 다 그려볼 거예요. 2차 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제 3차 시에서는 기존 공간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와 이제 제대로 평면도 디자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